맨 처음 맡았던 거래처가 바로 미용실이거든요. 신고 기준으로 하면 1000건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미용실만요? 네. 인스타 메타 광고를 돌린다고 하면 예.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누락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안 적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 10%를 계속 추가로 과금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써놓으면 부가세 10%를 공제를 해줘요. 여기서 5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그 입력만으로. 해외 결제분은 카드 결제를 하건 계좌이체를 하건 홈택스에 뜨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소득세 절세를 놓치는 거죠. 161만 7천 원 정도를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건보료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담동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청담동에 차린 이유가 뭘까요? 기운이 좋고 네임밸류? 이름값?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네. 딱 오픈을 하신 네. 거예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미용실 세무를 많이 봐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이제 개업을 했을 때 맨 처음 맡았던 거래처가 바로 미용실이거든요. 또 그 대표님이 감사하게도 소개를 시켜주시고, 또 소개받은 대표님이 또 다른 분 소개해주시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용실을 제일 많이 하게 되지 그럼 지금 않았나. 대략적으로 미용실 절세를 위해서 한 몇 군데 정도 세무 일을 봐주셨어요? 신고 기준으로 하면 1000건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미용실만요? 네. 미용실 세무를 1000건 정도 봤으면 보가 텄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눈만 감고 해도. 이게 직업군마다 세무 절세해주는 방식이 또 세밀하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그 업종을 한번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미용실 사장님들이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들은 뭘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인테리어 증빙이 아닐까 싶은데요. 맨 처음에 개업을 하시면 대부분의 미용실 원장님들은 인테리어를 맡기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이제 맡겼을 때 이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들 하세요. 어떻게요?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가 한 4천 정도 들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한 4,400만 원 정도 나온다. 근데 현금 결제를 하시면 그냥 부가세를 빼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많이 유도를 하시거든요. 현금 결제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뭔가 4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꼭 그게 올바른 의사결정은 아니다. 왜요? 일반 과세 사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불했던 400만 원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로 고스란히 공제 내지 환급이 됩니다. 4,400을 내고 400만 원을 환급 받는 것과 처음에 4천만 원을 냈던 거는 동일한 결과이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득세법에서 비용 처리를 하려면 적격 증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즉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았다면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세금과 건보료가 올라가겠죠. 이게 정말 모르면 그냥 못 뽑아가는 거예요. 바로 눈에 맞는 거죠. 그리고 또 미용사 원장님들은 인스타니 네이버니 광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죠.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22명이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제 거래처보다 작네요. 광고 비용이요? 광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월 55만 원 정도 광고비를 태우는 이제 원장님을 사례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스타 메타 광고를 돌린다고 하면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누락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계좌이체거나 카드 결제를 하시겠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안 적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 10%를 계속 추가로 과금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써놓으면 이분은 사업용 지출임을 인스타에서 인지를 하고 부가세 1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5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결제를 하는 꼴이 되겠죠. 여기서 5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그 입력만으로 12개월 하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결제분은 카드 결제를 하건 계좌이체를 하건 홈택스에 뜨지 않아요. 국내 결제분은 홈택스에 뜨는데 해외 결제분은 카드가 뜨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카드가 등록이 됐는데 불구하고요? 네, 이런 경우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세무사님께 이걸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근데 세무사님도 만약에 이걸 따로 요청을 주지 않으면 해외 결제분 그 인스타 광고비라든지 다른 해외 결제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요청을 주지 않아서 비용 처리를 못하면 소득세 절세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 66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소득세율 구간이 15%면 15% 플러스 지방소득세 1.5% 플러스 건보료 한 8% 잡고 하면 15, 1.5 플러스 8 하면 24.5%거든요. 161만 7천 원 정도를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건보료를. 근데 15% 구간만 해도 이 정도인데 24% 구간이면 34.4%고 그러면
227만 400원 정도를 세금이나 건보료로 추가로 더 내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네. 그 부분은 미용사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네, 저는 물어보죠. 그래서 그걸 핀셋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창업할 때 네네. 창업 감면에 대해서도 네네. 봐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중요하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분들에 한해서만 예. 이 창업감면을 적용을 받거든요. 이제 이 부분 사실 많이 모르시죠? 많이 모르시죠. 이게 모르는 네. 이유가 네. 오픈하기 전에 세무사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인가요? 창업감면을 이제 받으려면 이제 세무사를 만나야 되는데 예. 대부분은 이제 개업을 하셨을 때 세무사를 당장 써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당장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를 신경 쓰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세금 신고를 먼저 걱정하진 않으세요. 근데 사실 돈을 벌었을 때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팅을 하고 들어가면 내가 낸 기장료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감면 같은 중요한 혜택들도 많이 놓치시는 게 아니신가. 사실 미용실은 대부분 프리랜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시다가 자기 업장을 차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예. 오래 일을 하셨어도 막 30대 초반 근데 오픈을 많이 하시거든요. 20대 대부분 또 하시고 예. 그러면 사실 만 34세 이하이실 테니까 대부분은 이 나이 요건에 해당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지역 요건에 해당하면 100% 5년 동안 세금을 한 번도 안 내시고 소득세를, 그리고 수도권 이런 과밀 업체 권역에 내셔도 50% 감면을 받거든요. 불반을요? 그렇죠. 그래서 오. 대부분은 해당된다, 이 감면 요건에. 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100% 감면, 50% 감면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자, 대표님. 네. 미용실은 법인이 안 된다던데. 네네네. 그건 뭐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그 미용법에 따라서 개인 대표님이 법인 미용실을 낼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개인으로만 미용실 업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네. 직업군마다 디테일을 가르자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르죠. 소득세법에는 이제 성실 신고 사업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5억을 넘으면 성실 신고 사업자가 되거든요. 성실 신고 사업자는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니고 너는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만 해 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그게 바로 성실 신고 사업자이거든요. 이런 미용실 같은 서비스업 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매출 5억을 넘어가면 성실 신고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신고 대상자일 때와 다르게 예. 세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더 엄격해지거든요. 세법상 예. 의무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세금적으로 세무사님께서 케어를 좀 더 꼼꼼히 해주셔야 되는데, 세금 부담도 엄청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절세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어떻게 하면 또 디테일하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그럼 그 도와드렸을 때 네. 미용실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 휘둥그레지시고, 세무사님 공리 하나 덜 붙은 것 같은데요. 막 내가 내야 될 네, 세금이. 네. 그러니까 내 주변 친구 네. 혹은 뭐 친척한테 네, 추천하는 거죠. 미용실 같은 사장님께.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죠, 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네. 도소매 네.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미용실 사장님들. 네, 네, 네. 이런 부분들도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절세란 게 사실 거창한 게 사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단돈 뭐 10만 원만 절약해도 큰 돈이잖아요. 누가 하면 10,000원 한 장 줍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약품이나 샴푸나 예. 뭐 그런 것들 많이 판매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미용실 업종 코드가 있어요. 그 업종 코드로 수익 비용을 잡아버리면 예. 경비율이 다릅니다. 도소매와 미용실 서비스업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소매 업종 코드 따로 판 다음에 거기 매출 비용을 잡으면 아무래도 경비율을 인정받기가 더 쉽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예. 쉽게 말하면 귀찮지만 절세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세무사가 귀찮지만. 예. 그럼 이제 이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실 것 같은데 네. 그 미용실 원장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미용실은 자신이 있거든요. 우선 세금은 사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님이 절세를 위해서 케어를 많이 주시고 꼼꼼히 장부 처리만 하더라도 세금 몇백 몇천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할 수 있다. 네, 열심히 해보겠다. 오늘도 그 미용실의 절세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원장님이 머리 해주신 거예요?